많은 여성분들이 남자의 매력적인 신체 부위로 소매를 딱 걷었을 때 핏줄이 터질 듯한 두툼한 팔뚝을 꼽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남자라면 누구나 두꺼운 팔뚝을 만들고 싶은 로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엔 팔뚝이 노출될 일이 많기 때문에 꽉 끼는 소매핏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완근이라는 녀석을 잘 키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완근이라는 녀석이 이런저런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하더라도 다른 근육에 비해 쉽사리 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무거운 바벨을 스트랩의 도움도 없이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훈련하는데도 막상 나의 팔뚝을 보면 왠지 남들보다 갸냘픈 것 같고, 악력을 사용하는 풀업과 같은 복합 다관절 운동을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등 근육은 성장을 하는 게 보이지만 이놈의 팔뚝은 잘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팔뚝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전완근이라는 근육은 근육 섬유의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짧고 굵게 파워를 내는 속근이라고도 불리는 햄스트링, 대흉근, 대퇴사두근과 같은 큰 근육과는 다르게 팔뚝 근육은 느리고 약한 힘을 내는 지근이라고 불리는 근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근섬유로 이루어진 전완근은 속근섬유로 이루어진 근육과는 다르게 강한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근섬유에 손상을 주기가 힘듭니다. 즉 복합운동만 열심히 해도 팔뚝의 크기가 커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전적 요인이 팔뚝의 속근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팔뚝 근육만을 위한 고립운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만 팔뚝 근육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부위들도 운동하기 빠듯한데 전완근 운동을 시간을 빼서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무언가를 쥐고 버티는 동작에 있어서 이 전완근이란 근육은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근육입니다. 우리가 팔뚝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전완근은 신전근과 굴곡근으로, 그리고 전완근의 절대적인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상완 요골근까지 크게 3개의 근육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3가지 부위를 모두 성장시켜야만 쫙쫙 갈라지고 두툼한 전완근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팔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각 3개의 근육을 털 수 있는 운동들로 구성해서 짧고 굵게 털어준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강인한 팔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전완근이 잘 커지지 않았다면 바로 상완요골근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상완요골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팔을 구부렸을 때 아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으로서 두툼한 전완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져줘야 하는 근육입니다. 팔 운동을 아무리 조져봐도 팔뚝 근육이 커지지 않았다는 건 이 상완요골근이라는 근육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팔뚝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힘이 충만한 초반에 상완요골근부터 집중 공략해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완요골근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연구 논문의 결과 상완요골근은 해머컬이나 이집바 리버스컬을 할 때 근활성도 면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상완요골근은 손목에서 시작해 위팔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러한 근육 위치로 인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덤벨컬이나 바벨컬은 상완요골근에 자극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이두근이나 상완근에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뉴트럴 그립의 해머컬이나 손목이 내외전하는 이집바 리버스컬을 해주면 상완요골근이 최대치로 늘어났다 수축하기 때문에 큰 자극을 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뉴트럴 그립의 해머컬은 일반적으로 이두근의 운동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이 운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두근에 크게 자극을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초에 상완요골근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머컬이라는 동작 자체는 전완근 운동이라고 보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상완요골근의 최대치로 자극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팔꿈치를 살짝 벌린 뒤 덤벨을 가슴 쪽으로 기울여 수축해준다면 상완요골근에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맛있게 먹일 수 있습니다. 또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바로 덤벨바의 위아래 어느 부분을 잡느냐인데, 덤벨을 수직으로 두고 봤을 때 위쪽에 부여잡아 주시면 됩니다. 느낌 잡기도 편할 뿐더러 점진적으로 덤벨의 중량을 올리기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상완요골근이라는 근육의 특성상 지근의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더 큰 무게들로 반동을 주지 말고 네거티브, 즉 최대한 상완요골근 부위에 집중하고 그 무게들을 버티면서 이완해주며 동작을 해주는 것이 근비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뉴트럴 그립 해머컬은 12에서 15에 할 수 있는 적정 무게들을 잘 설정하여 총 4에서 5세트 진행해주되 무게에 욕심내지 말고 점진적으로 중량을 올려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무게로 중량을 친다면 팔꿈치가 아작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상완요골근을 타겟해서 조져줬다면 이번엔 전완근의 나머지 부분들도 공략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팔뚝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쫙쫙 갈라진 팔뚝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 부위는 신전근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전근은 팔뚝 바깥쪽에 위치한 길쭉한 근육다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신전근을 잘 키워야만 선명하게 갈라진 전완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전근을 맛있게 조져주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해외 유명 보디빌더들과 운동 전문 인플루언서들이 꼽은 최고의 신전근 운동은 바로 리버스 리스트 컬입니다. 그 이유는 신전근의 기능 역학적으로 본다면 손목을 위로 접는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서 리버스 리스트컬처럼 신전근을 강하게 자극을 먹일 수 있는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 신전근은 다양한 근육다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궤적으로 운동해주는 것이 보다 빠르게 신전근을 조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덤벨을 좌우로 회전시키는 운동을 추가하거나 이집바로 리버스 리스트컬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운동들은 손목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서서 리버스 리스트컬을 해주면 손목의 부하를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신전근을 때려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리스트컬은 15에서 20회씩 총 3에서 4세트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설정하여 자극을 중점으로 점진적으로 중량을 올리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리버스 리스트컬로 전완근의 신전근을 맛있게 먹어줬다면 이제 여러분의 전완근은 쫙쫙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완근은 단순하게 상완 요골근으로 사이즈를 키우고 신전근으로 갈라지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완근의 안쪽 근육도 꽉꽉 채워줘야만 굵고 단단한 전완근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근육을 담당하는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굴곡근은 신전근과 반대로 손목을 안쪽으로 굽혔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입니다. 전완근이라고 하면 보통 앞서 설명드린 상완 요골근과 신전근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굴곡근이 있어야 누군가가 나의 팔뚝을 봤을 때 꽉 채워진 팔뚝을 보여주기 위해선 반드시 키워야 되는 부위입니다. 주로 데드리프트, 풀업, 랩풀다운과 같은 무언가 당기는 운동에서도 주로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꼭 필요로 한 근육이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부위가 바로 굴곡근입니다. 굴곡근은 손가락 아래쪽에서 시작해 팔꿈치 안쪽에서 끝나고 손목을 안쪽으로 접는 기능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 기능을 바탕으로 굴곡근의 자극을 최대치로 이끌어주는 운동은 바로 리스트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바닥이 위로 올리는 운동의 특성상 잘못하면 덤벨을 반동을 주거나 팔꿈치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를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손목의 힘으로만 강한 수축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또한 손목은 워낙 연약한 관절이므로 너무 무리한 운동 볼륨을 가져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따라서 15회 이상의 반복 횟수가 가능한 저중량을 사용하고 세트간 1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총 3세트 정도 해주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동작이 많은 전완근 운동의 특성상 아무래도 손목의 부상 위험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프로 보디빌더들은 충분한 손목 근력과 힘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매번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팔꿈치와 손목 부상 없이 안전하게 전완근을 털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밴드의 탄성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일정한 탄성을 가진 밴드를 활용하면 손목에 부상 없이 전완근을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목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의 특성상 밴드의 저항력을 버티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완근에 많이 분포된 지근을 공략해줄 수 있어 전완근을 일정 수준 빠르게 키우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밴드를 잘 활용한다면 처음부터 덤벨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부상의 위험도는 낮추고 안전한 전완근 운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도 다양한 전완근 운동이 가능한 밴드에 대한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전완근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완근을 각 구성하는 근육을 골고루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과 각각을 타겟하는 최고의 운동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팔뚝이 죽어라 운동을 해도 원하는 만큼 커지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으로 전완근을 불태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만난 운동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